민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차례상에는 불맛이 들어가야 해. 조상님들께 어떻게 이런 걸 올려? 어머님,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요리하는 방법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이른 아침이었다. 68세의 박순자 씨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향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추석 준비에 마음이 바빴다. 40년 넘게 시댁의 차례를 책임져온 그녀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었다.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올리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부엌 문을 열자마자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며느리 민지가 이미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순자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민지는 전기레인지 위에서 뭔가를 볶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에어프라이어가 웅웅거리며 돌아가고 있었다. 가스레인지는 찬바람만 맞고 있었다. 순자는 잠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 제품들이 부엌을 지배하고 있었다. 며느리의 손놀림은 능숙했지만 그 모든 것이 순자에게는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다. 특히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오는 기계적인 소음이 귓전을 맴돌았다. 이것이 과연 조상님들께 올릴 차례 음식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의문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다. 민지야, 뭐 하는 거니? 순자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민지는 고개를 돌리며 밝게 웃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미리 준비해 두려고 나물 몇 가지 만들고 있어요. 35세의 민지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추석 준비를 위해 연차까지 내며 시간을 만들어낸 상황이었다. 며느리의 성의는 고맙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순자는 지울 수 없었다. 순자는 천천히 에어프라이어 쪽으로 다가갔다. 기계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바람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이 바람 맛이 과연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순자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보아온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숯불을 피우고 직접 기른 나물들을 정성스럽게 다듬어 가스불에 볶던 모습 말이다. 이걸로 차례 음식을 만든다고. 순자의 목소리에는 믿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에어프라이어 안을 확인하며 대답했다. 네,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편하고 깔끔해요. 기름도 적게 들고요. 간편하고 깔끔하다는 말이 순자의 귀에 거슬렸다. 차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언제부터 간편함을 추구하는 일이 되었단 말인가. 순자가 알고 있는 차례 음식은 정성과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 기운이 깃든 음식이었다. 가스불에서 피어오르는 파란 불꽃, 그 위에서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소리, 기름에서 퍼지는 고소한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조상님들께 올릴 수 있는 진짜 음식이 완성된다고 믿어왔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시어머니가 들려준 이야기가 생생했다. 차례상에는 불맛이 들어가야 한다. 조상님들이 그 불기운을 받아 편히 쉬실 수 있다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순자의 마음을 알 리 없었다. 민지는 순자의 표정을 읽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전기레인지에서는 도라지나물이 볶아지고 있었고 에어프라이어에서는 전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민지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적인 선택이었다. 기름기를 줄일 수 있고 설거지도 간편하며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다. 회사에서 배운 효율성의 원리를 가정에서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다.
40여 년간 자신이 지켜온 전통이 이렇게 쉽게 바뀌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돌아가신 시어른들과 남편이 과연 이런 음식을 받으시고 기뻐하실까? 순자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오는 기계음을 들으며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순자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가스레인지를 바라보았다. 그 레인지는 순자와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온 동반자였다. 수많은 차례상을 함께 준비했고 가족들의 끼니를 책임져 왔다. 그런데 이제는 먼지만 쌓인 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이 이 부엌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순자는 민지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며느리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뭔가 중요한 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이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순자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오후 2시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침부터 지켜본 민지의 요리 방식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차례 음식은 정성과 전통이 담겨야 하는 것인데 전기 제품으로 후다닥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순자는 민지가 에어프라이어에서 전을 꺼내는 모습을 보며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지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지는 고개를 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뭐가 문제예요? 차례상에는 불맛이 들어가야 해. 조상님들께 어떻게 이런 걸 올려? 민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님,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요리하는 방법보다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의 신념이 단숨에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며느리의 말이 논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순자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정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맞지만 그 정성이 제대로 표현되려면 올바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시어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숯불을 피우고 하나하나 손질한 재료들을 가스불에 정성스럽게 볶던 모습이 생생했다. 그때 부엌에는 따뜻한 불의 기운이 가득했고 음식에서도 깊은 맛이 우러나왔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들께 올려야 할 진정한 음식이라고 배워왔다. 반면 민지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 효율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음식이 기름기가 적어 더 건강하고 전기레인지 사용으로 화재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논리였다. 무엇보다 회사 일로 바쁜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순자는 그런 민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차례 준비에서 효율성을 따지다니 조상님들께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순자에게 차례 준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조상님들과 소통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다. 그 의식에는 정해진 방법과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함부로 바꾸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다. 민지는 순자의 굳은 표정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했다. 민지 자신도 나름의 정성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바쁜 일정 중에 시간을 내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건강까지 고려한 조리 방법을 선택한 것이 어찌 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7세 손주 지민이가 부엌으로 뛰어왔다. 아이는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에 이끌린 듯 했다. 할머니, 엄마가 만든 전 맛있어 보여요.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손주마저 신식 요리를 좋아한다면 과연 자신이 고집하는 전통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순자는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진짜 맛을 모르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민지는 지민이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다시 입을 열었다. 어머님 보세요. 지민이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의 말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 차례 음식은 단순히 맛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들께 올바른 방법으로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가스레인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가스레인지로 다시 만들어야 해. 그래야 제대로 된 불맛이 나지. 민지의 얼굴에 피로감이 스쳤다. 이미 반나절 동안 공들여 만든 음식들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회사에서 연차를 내가며 시간을 만든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강하게 반박하기도 어려운 노릇이었다.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다. 순자는 전통을 지키려는 신념으로, 민지는 현실적인 편의성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높아져 가고 있었고 그 벽을 넘나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다. 차례 준비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대 간의 차이는 생각보다 깊고 복잡한 문제였다. 저녁 7시 순자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 친구인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여사는 순자와 같은 또래로 40년 넘게 시댁 살림을 책임져온 동지 같은 존재였다. 평소에도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를 주고받던 사이였기에 오늘 같은 날에는 더욱 그녀의 목소리가 필요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순자는 하루 종일 쌓인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전기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로 차례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 불맛이 전혀 나지 않는 음식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의 태도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순자는 김 여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며 며느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김 여사의 반응은 순자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 여사의 목소리에는 의외의 차분함이 있었다. 오히려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뉘앙스가 느껴졌다. 순자는 점점 당황스러워졌다. 순자야,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더라고. 김 여사의 말에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마저 며느리의 편을 드는 것 같았다. 김 여사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의 큰 며느리도 작년부터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김 여사도 반대했지만 막상 먹어보니 맛도 나쁘지 않고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순자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김 여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 혹시 자신만 시대에 뒤처진 고리타분한 시어머니가 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의 신념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의문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김 여사는 순자의 침묵을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조언을 건넸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며느리들의 방식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며느리가 바쁜 직장 생활 중에도 차례 준비를 도우려는 마음 자체가 고맙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들이 차례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민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였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장 믿었던 친구마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혹시 자신이 너무 고집스럽게 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꽉 막힌 시어머니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속상한 마음도 컸다. 평생 조상님들께 정성을 다해 차례를 지내왔는데 그 전통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러웠다.
순자에게 차례 준비는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조상님들과의 소통이었고 가족의 뿌리를 확인하는 소중한 의식이었다. 그런 의미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민지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였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단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바로 그 불맛, 가스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특별한 기운이 없었다. 순자는 그것이 단순한 맛의 차이가 아니라 정성의 차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한다는 말,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 며느리의 성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들이 순자의 마음을 흔들었다. 순자는 자신이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순자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통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갈등했다. 무엇보다 자신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다. 가장 가까운 친구마저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다. 40년 넘게 지켜온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에는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밤늦도록 잠들지 못하며 답을 찾기 위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순자는 부엌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어제의 일들을 반추하고 있었다. 김 여사와의 통화 이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터라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추석 인사를 드리러 온 것이었다. 민지의 친정 어머니인 이정숙 씨는 60대 후반의 활달한 성격을 가진 여성이었다. 평소 자신의 딸을 무척 아끼는 그녀는 민지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편이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의 며느리가 차례 준비까지 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여겼다. 정숙은 순자에게 인사를 나눈 후 부엌에서 민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민지는 어머니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시어머니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못마땅해하며 다시 만들라고 했던 일, 전기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 사용을 금지당한 일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다. 민지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회사 일로도 바쁜데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요구까지 맞춰야 하는 상황이 버거웠기 때문이다. 정숙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다. 21세기에 살면서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고집을 부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정숙 자신도 며느리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딸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참고 넘어갔던 일들을 딸에게까지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정숙은 순자가 있는 거실로 향했다. 마침 순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숙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사돈. 민지 이야기 들었는데요. 순자는 정숙의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가 직접 나서는 상황이 부담스러웠지만 자신의 입장을 굽힐 생각은 없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사돈, 요즘 시대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민지가 얼마나 바쁜데요. 정숙의 말은 직설적이었다. 순자는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제 김 여사에게 이어 오늘은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상황이 되었다. 순자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정숙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펼쳤다. 현대 사회에서 며느리들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맞다는 논리였다.
특히 차례 음식을 만드는 방법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었다. 정숙은 자신의 딸이 성심성의껏 준비한 음식을 인정해주지 않는 순자의 태도가 못마땅했다. 순자는 정숙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다. 자신이 마치 시대착 오적인 고집불통 시어머니로 몰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차례는 조상님들께 드리는 신성한 의식이고 그 의식에는 정해진 방법과 정성이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차례를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순자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김 여사가, 오늘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자신을 비판하고 있었다. 순자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가치들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서러웠다. 정숙의 말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순자에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며느리의 방식을 존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만 깊어질 뿐이라는 충고도 덧붙였다. 정숙의 말에는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과 함께 구시대적 관습에 대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다. 순자는 정숙과의 대화를 마치고 혼자 남겨진 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과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한다면 혹시 자신이 틀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컸다. 40년 넘게 성심성의껏 차례를 지내왔는데 그 모든 노력과 정성이 하루아침에 무시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민지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만이 남아 있었다. 이것이 과연 조상님들께 올릴 음식으로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다. 순자는 자신이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친구도 며느리의 친정 식구도 모두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순자는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과연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추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순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져만 갔다. 그날 밤 순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침실로 향했다.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와 갈등 때문에 몸도 마음도 무거웠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고 마음 한구석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깊은 잠에 빠졌다. 그런데 꿈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이 나타난 것이었다. 남편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 앞에 서 있었다. 순자는 꿈속에서도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생전에 순자를 위로해주던 바로 그 음성이었다. 순자는 남편에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전기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로 차례 음식을 만드는 것, 자신의 전통적인 방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점점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불통 시어머니가 되어가는 것 같아 두렵다는 마음까지 모든 것을 쏟아냈다. 남편은 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정성은 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말은 순자에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남편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남편은 계속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례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느리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자는 꿈속에서 남편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지금까지 자신이 고집해온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깊어졌다. 남편은 평생 순자보다 현명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생전에도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중재 역할을 해왔던 터라 그의 말에는 특별한 무게가 있었다. 순자는 남편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꿈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순자는 새벽 5시에 잠에서 깼다. 꿈의 내용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남편과 대화를 나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남편의 목소리, 표정, 심지어 손의 온기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특히 정성은 불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갔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가스불에서 나오는 불맛이 차례 음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남편의 말에 따르면 진정한 정성은 요리 방법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민지가 전기레인지와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순자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다시 되돌아보았다. 민지는 바쁜 회사 일정 중에도 연차를 내며 차례 준비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음식을 준비했다. 비록 자신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며느리 나름의 정성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40년 넘게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다. 남편의 말이 옳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순자에게 전통적인 차례 방식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조상들과 연결되는 소중한 끈이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민지가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만족스럽게 보였던 그 음식들이 오늘은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비록 가스불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며느리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남편의 말처럼 정성이 마음에서 나온다면 이 음식들에도 충분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순자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은 추석 전날이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차례를 지내게 된다. 그때까지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깊어만 갔다. 남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와 닿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첫 번째 반전이 순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추석 당일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어젯밤 남편과의 꿈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고 그 말들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다. 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민지가 이미 일어나서 차례상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민지는 자신이 준비한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례상에 올리고 있었다. 전기레인지로 만든 나물들,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전들이 하나하나 상에 배치되고 있었다. 순자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며느리의 손놀림에는 서툼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민지가 준비한 음식들을 살펴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불만족스럽게 보였던 그 음식들이 차례상에 올려지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다. 색깔도 예쁘고 모양도 단정했다. 순자는 호기심이 생겨 몰래 한 입 맛보았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맛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었다. 에어프라이어로 만든 전은 기름기가 적어서 느끼하지 않았고 전기레인지로 볶은 나물들도 재료 본연의 맛이 잘 살아있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했다. 이런 맛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던 것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가스불 요리만이 최고라고 고집해왔는데 이 방법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순자의 진짜 놀라움은 다른 곳에서 나왔다. 아침 일찍 일어난 손주 지민이가 차례상 앞으로 다가와서 한 말 때문이었다. 지민이는 차례상을 둘러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다. 할머니가 만든 전이 제일 맛있어요. 지민이의 순수한 말에 순자는 깜짝 놀랐다. 차례상에는 민지가 만든 음식만 올라가 있었는데 손주는 왜 할머니가 만든 전이라고 했을까? 순자는 지민이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지민이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엄마가 만들었으니까 할머니 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들어가서 더 맛있다고 덧붙였다. 순자는 지민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손주의 눈에는 누가 어떤 도구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의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으면 그것이 바로 할머니의 음식이 되는 것이었다. 순자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형식에만 매달려 있었는지 깨달았다. 이때 민지가 부엌에서 나와 차례상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순자는 민지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며느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차례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비록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었지만 그 나름의 정성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순자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정성은 불에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말이다. 민지의 음식에도 충분한 정성이 들어가 있었다. 바쁜 회사 일 중에도 시간을 내어 준비한 것, 건강을 생각해서 기름기를 줄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의 차례에 참여하려는 마음 자체가 큰 정성이었다. 순자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가스불에서 만든 음식만이 정성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전통적인 방법만이 옳다고 고집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다. 전통과 현대가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다. 민지의 신식 요리도 좋지만 자신의 전통 요리도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자신만의 음식 몇 가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가스불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요리들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지의 음식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차례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민지는 순자가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했다. 혹시 자신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만드는 것인지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순자의 표정에서는 어제까지의 불만이나 화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가 있었다. 순자는 자신이 만든 음식들을 민지의 음식과 함께 차례상에 올렸다. 전기레인지로 만든 현대식 요리와 가스불에서 만든 전통 요리가 한 상에 어우러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두 세대가 손을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조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차례 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차례상을 보고 감탄했다.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순자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드디어 자신이 찾던 답을 찾은 것 같았다. 오전 11시 차례를 지낼 시간이 다가왔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차례상을 점검하며 마음을 정리했다.
전통 요리와 신식 요리가 조화롭게 배치된 차례상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뿌듯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더 이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두 가지 모두를 포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기뻤다. 민지는 순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요리 방식을 강하게 반대했던 시어머니가 오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순자는 민지의 음식들을 차례상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식과 함께 올려놓았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것인지 민지는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들은 차례상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평소 어머니의 고집을 잘 알고 있던 터라 이런 변화가 더욱 놀라웠다. 지민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음식이 함께 놓인 차례상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온 집안에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순자는 가족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정성이 담긴 차례상이야. 순자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자신만의 고집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참여한 진정한 가족 차례를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노력이 마침내 받아들여진 것 같아 감격스러웠다. 차례가 시작되었다. 순자가 제주로 나서서 절차를 진행했지만 그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훨씬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차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차례였다. 순자는 차례를 지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조상님들께서 원하시는 차례의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차례를 마친 후 가족들은 차례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놀랍게도 모든 음식이 맛있었다. 순자의 전통 요리는 깊고 진한 맛을 자랑했고 민지의 신식 요리는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 일품이었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음식들이 오히려 서로를 돋보이게 만들었다. 가족들은 두 가지 요리를 번갈아 먹으며 각각의 장점을 만끽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의 요리를 모두 칭찬했다. 그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만 보며 지냈던 자신으로서는 이런 화목한 분위기가 꿈만 같았다. 더 이상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 너무 다행스러웠다. 가족의 중재자 역할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지민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며 행복해했다. 아이에게는 누가 만들었느냐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즐거웠다. 지민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다. 순자는 식사를 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겼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이다. 민지 역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식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시어머니의 전통적인 요리법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는 서로의 장점을 배워가며 더 나은 요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순자는 민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민지야, 내 요리도 정말 맛있구나. 할머니가 배워야겠어. 순자의 말에 민지는 깜짝 놀랐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요리를 배우겠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순자는 정말로 며느리의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 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가려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민지는 감동받은 마음으로 대답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전통 요리법을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가족들은 모두 미소를 지었다. 갈등이 화해로, 대립이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지민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할머니와 엄마가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새롭고 신기한 일이었다. 순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고집을 부리며 갈등을 지속하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생각이 들었다. 차례상에 올려진 두 가지 요리처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가족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다. 오후 3시 차례와 식사를 모두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했다. 아침에 있었던 갈등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 같았다. 순자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민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늘 사용한 그릇들이 평소보다 많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해결되고 나니 모든 일이 즐겁게 느껴졌다. 특히 시어머니가 자신의 요리를 인정해 준 것이 너무 기뻤다. 그동안 인정받고 싶어 했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 순자는 민지가 혼자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고 부엌으로 향했다. 며느리 혼자 모든 뒷정리를 맡기는 것이 미안했다. 더욱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된 첫날이니만큼 함께 일하며 더 가까워지고 싶었다. 순자는 민지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일했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순자는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지야, 미안했어. 불맛이 빠져도 너의 정성이 들어갔구나. 순자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며느리의 노력과 정성을 인정하지 못했던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시인하는 것이었다. 민지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민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어머님,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졌다. 순자는 자신이 왜 그렇게 전통을 고집했는지, 그리고 그 마음 뒤에 숨어있던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민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도 시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해 서운했다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을 무시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법으로도 정성을 표현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전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순자는 며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민지가 단순히 편의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건강을 생각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도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민지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전통에 대한 고집이 단순한 완고함이 아니라 가족과 조상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그 마음을 알고 나니 시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다. 이때 거실에서 지민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엄마, 내년에도 반반으로 하자. 아이의 순수한 제안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반반으로 하자는 지민이의 말이 가장 완벽한 해답처럼 들렸다. 전통과 현대, 가스불 요리와 전기 요리, 할머니의 방식과 엄마의 방식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을 아이가 가장 간단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었다. 순자는 지민이의 말에 크게 공감했다. 내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차례를 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변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아닌 둘 다를 아우르는 지혜로운 방법이었다. 민지도 지민이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시어머니의 전통 요리법을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건강한 요리법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더 나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남은 차례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는데 아침보다 더욱 맛있게 느껴졌다. 화해의 맛이 음식에 스며든 것 같았다. 가족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어떤 추석보다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가 화해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놓였다. 그동안 양쪽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두 사람이 스스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된 것이 가장 다행스러웠다. 밤이 깊어가면서 가족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다. 순자는 마지막으로 차례상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변화들이 꿈만 같았다. 아침에는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저녁에는 화해로 끝난 하루였다. 순자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 그리고 에어프라이어를 바라보았다. 이제 이 모든 도구들이 대립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동반자로 보였다. 각각의 장점을 살려 더 나은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중한 도구들이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남편이 꿈에서 전해준 메시지, 손주의 순수한 말,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 어린 노력 모든 것이 오늘의 화해를 만들어낸 소중한 요소들이었다. 진정한 불맛은 가스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이해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은 의미 깊은 하루였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